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월 2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아주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감동을 많이 줬고, 또 임기 단축 개헌 카드로 탄핵 정국을, 심판 정국을 뒤흔들었다는 평가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여론조사들이 지금의 이 민감한 전국 현안들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결과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제가 핵심들을 간추려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기관인 에브리 리서치가 2월 22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0% 무선 ARS 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48.2%,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4%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약 보름 전보다 3.6%포인트가 올랐고, 지지 안 한다는 응답은 3.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격차가 1%포인트에 불과합니다. 거의 딱 달라붙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3.5%, 민주당은 36.7%로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선거법 2심의 결심을 받게 되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응답이 50.4%로 과반수였습니다. 무죄 선고 전망은 38.4%였고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1%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합치면 이재명이 대선에 아예 못 나가는 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무죄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오늘자 문화일보에서는 매우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실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2월 23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역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전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41.9%, 즉 42%가량 나왔습니다. 현재 8인 체제의 이 비율을 대입하면 파면 반대가 3명을 넘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관 3명은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야 한다는 그런 응답이 나온 셈입니다. 이 점을 저희가 좀 중요하게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윤 대통령이 어젯밤 최후 진술에서 제시한 이 임기 단축 개헌, 그리고 여기와 연관된 여러 가지 그 양원제랄지 책임 총리제랄지 이런 것들이 어제 나왔잖아요. 이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며칠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개헌 얘기는 쭉 나왔던 거니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한다면, 이 국민투표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제21대 대선과 동시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29%를 넘었습니다. 이게 가장 많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21대 대선, 이 조기 대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027년 3월에 하는 정식 대선을 지칭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2026년,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지방선거와 함께 해야 한다가 23%, 그리고 다른 선거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 바로 이게 소위 지금 민주당이 밀고 있는 조기 대선 얘기인데, 이에 대한 응답은 21%였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응답 중에는 가장 낮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가 매우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로 2월 22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표본이 2배 이상 커진 거죠.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지는 게 표본이 커졌고, 또 오차 범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차로 매우 좁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만큼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켜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나왔습니다. 갤럽이나 NBS 조사 때보다 이게 계속 올라간 거예요. 38%에서 40% 초반, 45% 이렇게 자꾸 올라갔다는 그 추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 결과지만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파면해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역시 과반수가 넘었는데 53.5%, 이게 상당히 낮아진 거예요. 60%가 갔던 것이. 그래서 이 두 그 수치의 차이는 8.5%포인트 차이로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가운데서는 기각 의견이 가장 높았고 그 격차는 가장 좁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 지지도가 또 문화일보가 조사한 이 결과에 나왔는데 국민의힘 44.1%, 민주당 40%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하이라이트는요, 제가 볼 때 조금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조기 대선을 가정하는 것조차 좀 싫어하시는 그 시청자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 중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조사 결과는 처음 봅니다. 다른 사람을 뭐 김문수를 넣든 뭐 오세훈, 홍준표를 넣든 결국 이재명이 대부분 이기거나 뭐 겨우 근접하는 정도였는데, 이 조사 결과는 누가 되든 단일 통합 후보만 만들어내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처음이라는데 의미가 대단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가 47% 나왔고요. 이재명이 44.1% 였습니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 2.2%포인트를 조금 벗어나는 매우 의미 있는 리드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 누구든 국민의힘이 단일 후보만 이 경선을 잘해서 공정하게 또 흥행을 이루면서 하게 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이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긴 지역은 광주 전라 지역, 그리고 강원 제주 지역 두 곳밖에 없어요. 호남이 55.7%, 강원 제주가 52.2%였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생해종 충청, 이 세 곳을 합치면 앞선 지역들의 인구가 거의 유권자 수가 4배에서 5배 정도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모두 국힘 단일 후보가 이재명을 오차범위 밖에서 이길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국힘 단일 후보가, 경기와 인천에서는 이재명이 뭐 성남시장 지내고 경기지사 지냈잖아요. 지금은 인천 계양의 지역구 의원이고, 그래서인지 오차범위 안에서 다소 앞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대별로는요, 18세에서 29세, 60세, 70세, 이 60대, 70대에서는 국힘 단일 후보가 아주 큰 폭으로 좀 앞선다고 나왔고, 40대와 50대에서만 이재명이 큰 폭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캐스팅 보트로 여겨지는 게 이 30대가 되는데요. 30대에서는 국힘 단일 후보가 2% 정도의 차이로 이재명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헌법재판소는 대단히 정치적인 사법기관입니다.
실제로 여론전과 그것이 반영되는 이 여론조사들, 그리고 탄핵 찬반 집회의 인원과 그 열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본격적인 여론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20여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박상규의 직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